안녕하세요. 2022 코스닥 레벨업.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반도체 광학검사 장비 제조기업 넥스틴의 박태훈 대표이사님 모시고 상장과 관련한 꿀팁, 노하우, 그리고 준비 과정 등에 대해서 전수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간단한 회사 소개부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그런 공정에서 발생하는 패턴 결함을 검출하는 그런 광학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3개 회사만 개발에 성공했을 정도로 굉장히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계기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회사는 굉장히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분야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설립을 해서 2012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워낙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 분야여서 저희가 12개 벤처 캐피탈로부터 200억 정도를 투자를 받아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 저희 회사에 투자했던 벤처 캐피탈들은 저희 회사의 상장을 통해서 이제 엑시스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에 상장을 하면서 저희 투자사들은 엑시스를 하였고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였던 한국투자 파트너스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디올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제 KTB 같은 곳은 역대적인 수익을 올렸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상장을 결정하고 나서 좀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2010년도에 이제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이 회사의 역사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창립 초기부터 이 상장을 염두에 두고 이제 회사를 운영을 했고요. 가장 이제 역점을 두었던 부분은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얼마나 투명하게 할 것인가, 이 거버넌스를 투명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주안점을 두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상장한 지가 지금 2년 조금 넘어가나요? 이제 한 네, 1년 반 정도 됐죠? 1년 반 정도 1년 반 됐죠. 정도 됐죠? 네. 좀 그러면은 상장 전후로 바뀐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크게 바뀐 거는 회사의 가치가 바뀌었고요. 저희가 상장을 할 때는 주가도 지금 가격으로 한 2만 5천 원 이제 정도 했었고 그 시총도 한 2,500억 정도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총이 이제 6천억을 좀 넘죠. 6천억이 좀 넘는 외형적으로도 이제 많이 성장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회사의 이제 네임밸류가 많이 달라진 거죠. 코스닥 상장사라는 것과 그렇지 않은 벤처기업은 워낙 그 네임밸류 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훌륭한 인재를 구하는데도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시행착오라기보다는 저희가 상장을 하면서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2019년도에 이제 상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2018년까지는 계속 적자를 봤었거든요. 이제 적자를 보다가 이제 2019년도부터 이제 18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이 흑자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이익이 나기 시작했는데 2018년도까지 이제 반도체 장비 시장이 굉장히 큰 성장세를 보이다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큰 폭의 하락세를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도 매출이 20-30% 정도 꺾이고 이제 국내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뭐 심하게는 70% 이상 매출이 꺾이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뭐 저희 회사도 이 매출이 2018년도 비해서는 조금 꺾인 상황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상장할 때 매출이 꺾이면은 이제 상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상장을 1차 준비하다가 못했고 2020년도 그 다음 해에 기술특례 상장으로 이제 다시 도전을 해서 이제 성공을 하였습니다. 상장 이후에 그 사업적인 면이나 또는 재무적인 면으로 분명 달라진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점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재무적으로는 이제 상장을 하면서 이 공모금이 회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재무적인 안정성이 이제 굉장히 강화가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차세대 장비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가 이 동탄에 이제 소재를 하는데 그쪽에서 젊은 인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특히 저희 같이 좀 특수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작은 벤처기업들은 이제 더욱더 그런데 이제 상장을 함으로써 그런 이제 젊은 인재들을 구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특히 저희 회사 매출의 50%가 이제 해외 수출인데 이 해외 고객사들에게 이제 저희 장비를 팔 때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장비 가격도 이제 상대적으로 상당히 고가이고 한번 구매를 하게 되면은 오래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약간 내구재성들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 한국에 있는 조그만 벤처기업에서 장비를 구매하기를 상당히 꺼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하고 나서는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다라는 이제 프리미엄으로 그런 영업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죠. 그러면 이제 상장 이후 아무래도 상장사 지위를 유지하려다 보면은 공시나 기업 설명회 등의 부담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장 전에는 뭐 하지 않아도 될 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번거롭고 귀찮은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회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이 그 기술 집약적인 회사에서 대처하기는 상당히 힘든데 다행히 이 코스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팁이나 노하우 조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 상장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방법도 다양해져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해보면은 상장을 준비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상장 주관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면 되는데 회사가 상장 전과 상장 후 크게 달라지는 거는 이제 거버넌스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 상장 전까지는 창업자라든지 아니면은 직원들 이제 회사의 주인이 되겠죠. 주주가 되겠지만은 상장 이후에는 이제 수많은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고 이해관계자가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까지 상장과 관련한 이런저런 얘기 들어봤는데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 정보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